인사청문회가 아닌 인사반성회였습니다. 대통령은 부적격 3인방 임혜수, 노영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적격 3인방은 위장 전입부터 탈세까지 제목명도 다양한 비리 백화점입니다. 보통 낙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 단계는 좀 위법성이 좀 명백해진 경우에 좀 거론되거나 되는 경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낙마를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에선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덧붙여 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역시 임혜수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앞서 박주민 의원 얘기도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표현은 있습니다만 좀 낭만은 좀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시점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30번째, 31번째 장관직을 임명하게 된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 어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만약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 2명 정도 혹은 3명 정도의 이런 장관 후보자들을 내정을 철회하거나 사퇴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를 통해서 정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일 좋은 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네.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취임 일성으로 당명 빼고 모든 것은 다 바꾸겠다고 강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2명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음을 언급하고 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면서 신속하게 적어도 2명 이상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처리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을 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정도를 걷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 역시 부적격 후보자 다가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기류가 또 언론을 통해서 엿보이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이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도 이 잠깐 시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임혜수,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 다 부적격하면은 네. 솔직히 여당으로서는 진짜 답답해지는 상황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도덕적 검증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20년 동안 내내 그래왔고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직무 연관성이 있는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도 솔직히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예를 들어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연구와 관련된 총지휘자입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의 연구는 대부분 논문으로 나오는데 임혜수 후보자. 그렇죠. 네. 근데 남편의 논문이 대부분 공저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 연구 대한민국 연구의 총 책임자로서 이 문제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이제 박준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뭐 도자기 그 사진이 주는 쇼크도 쇼크지만 수천 점에 달하는 도자기가 뭐 횡단인지 이삿짐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렇게 가지고만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걸 또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뭐 바다를 통한 예를 들어 밀수를 담당하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당도 아무리 좀 대통령을 도와주고 싶어도 직무 연관의 논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뭐 인턴 뭐 해고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불법 해고하고 이때 낙마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도 아마 자진 사퇴를 한두 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아마 그런 기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데스노트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강경한 기류를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무 연관성에서도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집을 여기에 대해서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랑 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LH 투기 의혹들로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지가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이 내용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다 밝혀지거나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의 민심이라는 건 부동산을 정확히 잡으라는 얘기인데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 기재부의 역할을 했었지만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을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영욱 장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민이 지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만약 야당이 반대했는데 임명을 강행하게 되고 나서도 LH 사태 해결하지 못하고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노영욱 임명된 장관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고심도 클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